자, 얘들아 안녕. 빅리치 아저씨하고 함께 하는 경제 공부,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경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야.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생선 장사로 백만장자가 된 아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남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나를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할게. 자, 우리가 보면 세상은 이제 IQ, 즉 우리가 막 외우고 막 암기하고 시험 보고 이러는 것보다 EQ를 원한단다. 이 EQ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하는 거야. 이제 사고라는 거는 무슨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하고 남보다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IBM이라는 회사는 직원을 이렇게 뽑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채용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하는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자, 한 번은 이렇게 나무 상자를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이 나무 상자가 굉장히 이 나사못이 많이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나사못을 많이 박아 놨어. 이렇게 박아 놓은 다음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하게 나사못을 앞뒤로 막 다 이렇게 박아 놓은 거야. 근데 나무 상자에다 그 나사못을 박아놓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주는 거야. 보통 이 회사 직원을 뽑는데 IBM 같은 경우에는 몇천 명씩 이렇게 응시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큰 컴퓨터 회사거든. 자, 근데 이제 200명, 300명씩 강당에 모아놓고 직원을 뽑는데 많은 공구가 있겠지. 뭐 전동 드라이버에서부터 일반 드라이버, 뭐 없는 공구가 다 없어. 없을 정도로 모든 공구를 다 갖다 주고 이 뭐 한 강당에 모아놓고 300명, 500명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가 들어있다. 이 사과를 가장 빨리 꺼내 가지고 오는 사람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지금 문제를 바로 내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이거를 제일 먼저 사과를 뽑아낼 수 있겠니? 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채용을 하는데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니들이 한번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전동 드라이버가 굉장히 빠르니까 윙 하고 돌리면은 나사가 하나 풀리니까 이거를 먼저 차지하려고 싸움을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니야. 왜? 언제 이걸 다 풀고 있어? 가장 빨리 이거를 처리한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이거를 나무 상자를 부셔버린 사람이야. 단숨에 부셔가지고 사과를 꺼내가지고 여기 사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는 너야 바로. 우리 회사가 찾는 사람은 도끼로 이걸 부셔버리는 사람이야. 문제의 가장 핵심은 가장 먼저 꺼내라고 그랬잖아. 언제 나사를 돌리고 저거를 다 풀어가지고 사과를 꺼내니? 그냥 한 방에 도끼로 나무 상자를 부셔버리고 사과를 꺼내온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봐서도 뭐가 이럴 줄은 모르지만 이런 획기적인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야. 자,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면 EQ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단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주 큰 S기업,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그냥 S기업 같은 데서도 이런 EQ 채용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를 많이 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방 같은데 블럭 방이 있어. 굉장히 비싼 블럭방에다가 돈 주고 들어가서 블럭을 놀게 하는데 이 블럭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블럭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단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니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자꾸 이런 게 없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면 나도 우리나라의 최고 큰 S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자, 그래서 일본은 왜 우리가 지금 일본과 관계가 되게 안 좋고 우리 공부할 때도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 근데 경제 대국 하면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몇 개 나라들을 얘기하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일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아이들한테는 어떤 경제 공부를 가르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자. 자, 오늘 이 얘기는 백만장자가 된 생선 파는 아이의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얘기는 백만장자 다음에는 천만장자겠지. 천만장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억만장자 얘기도 나올 거야. 근데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엄마 아빠랑 나중에 경제 얘기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얘기할 것도 많아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는 거야. 아빠 경제 공부도 좋지만 우리 게임도 한 판 할까? 이러면서 정말 친구같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도 공부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옆집 아저씨, 서울대 나온 아저씨도 치킨 장사하고 고등학교 나온 아저씨도 치킨 장사하고 중학교 나온 아저씨도 결국엔 치킨 장사 하더라. 우리는 치킨 장사를 하지 말고 치킨을 시켜먹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돈을 많이 벌자.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경제라는 공부해가면서 사이좋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재밌지 않겠니? 자, 생선으로 백만장자가 되기. 역시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선을 팔아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겠지, 백만장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EQ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이 생선 파는 걸로 백만장자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 자, 이거는 일본의 이제 과거, 지금은 생선 장사가 마트나 이런 대형 유통이 됐지만 과거에 이게 일본의 시장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거의 판매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생선을 요렇게 지금 보이지, 이런 그 천징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이제 천징 저울, 우리가 이제 보통 법원에 가면 이런 이제 그 천징 저울이 있지. 이렇게 가운데 추를 넣고 이렇게 이제 이 뭐 무게를 양쪽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메고 가거나, 이렇게 하나를 두 사람이서 무거운 거는 메고 가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인들은 이렇게 물건을 이동해 가면서 판매를 했구나. 우리나라는 아주 뭐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보찜을 메고 했겠지. 자, 그래서 아저씨는 우리나라의 그 상인들의 움직이는 거를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MBC 드라마에 보면 MBC에 그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어. 상도. 그러니까 상업의 돌이라는 거지.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상업할 때 상자에다 길도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업을 하는데 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 유튜브에서도 상도라고 치면 그 우주상인 임상옥 아저씨에 대한 얘기가 아마 나올 거야. 이것도 아마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한번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굉장히 앞으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큰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좀 이게 발전된 거는, 이거는 이제 떡을 파는 거고, 이런 광주리에 뭘 덮어가지고 이렇게 다닌 거는 생선이나 이제 변하지 말라고. 일본은 우리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덥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생선으로 백만장자 되기 EQ 활용. 자,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아저씨 왜 그 기분 나쁘게 일본 얘기만 하세요?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의 똘똘한 아이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데, 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거의 발전이 비슷했고
굳이 일본을 나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 여기서도 굉장히 그 파벌 다툼을 많이 했지. 그래서 여기서 왕족끼리 싸우다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니까 일본에는 정말 원숭이 같이 생긴 조그만 민족들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특히나 이 철기 시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칼로 베어버리면서 이 나라를 만든 게 일본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만든 나라라고도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얄밉고 더럽고 치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배제할 거는 배제하고 이러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을 보면 일본은 옛날부터 성씨라는 것도 없었어. 이름 예를 들어 김가, 이가, 박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침범해 와가지고 보니까 다 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도 급하게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산 밑에 사는 사람은 이 한자로 산 이렇게 매산자 밑에 그 아래 한자를 써가지고 야마거든. 이 산이 야마, 그리고 밑에는 시타, 그래서 야마시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옛날에는 뭐 그 병력들이 필요했으니까 뭐 군사가 앞으로 돌격을 해라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름을 짓는다든지, 그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 위에 산다 그래서 야마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정말로 뭐 개하고 개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개성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그리고 만든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자 이렇게 쓰고 뭐 낙가 무라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마을 촌자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을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이제 다양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어떤 그 이름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다나카라고 할까? 뭐 와베라고 하면은 기분이 엄청나게 그 좀 그러겠지. 다나카라는 얘기는 밭 한가운데 이 밭전자에다 밭 한가운데 낙가가 이제 중앙이거든. 그러니까 다나카라는 아이가 이제 15살이 되는데 굉장히 못 사는 집에 태어났었어. 그래서 일본은 자꾸 원주민이 이렇게 살고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정말 무사들이 사무라이라고 그러지, 뒤틀리면은 그 부모들을 막 죽여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홀로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양자, 양녀 이런 그 제도가 굉장히 많았었단다. 그래서 이 생선장사가 생선 가게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나중에 얘를 그 직원으로 쓰려고 14살에서 15살 먹은 애를 데려온 거야. 근데 얘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딱 그 이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 얘는 밥만 먹고 잠자. 일도 안 해. 빈둥빈둥 놀아. 나가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니, 아니 이놈아, 너 이렇게 양자 삼는 거는 나중에 이 생선 가게를 너한테 물려주려고 한 건데 생선 좀 일도 배우고 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이제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 아니 이게 양 아버지 왜 이렇게 생선을 못 팔아가지고 그거를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선 장사 아저씨가 굉장히 이제 좀 짜증스럽겠지. 다나카, 너 이놈, 그러면 이거 생선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번 팔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얘가 그걸 보고 나서 생선을 여기다가 이제 여기 같은 거겠죠. 여기다가 잔뜩 이렇게 싣고 이제 이렇게 메고 나가요. 근데 일본은 생선이 굉장히 좀 비싸죠. 왜?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런데 이렇게 이제 싣고 이제 메고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생선이 빨리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생선 가격을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지 상한 생선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팔고 마진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이 다나카라는 친구가 딱 나가더니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두 광주리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생선 장사는 야, 이거 한번 제가 무슨 어디 나가가지고 누가 도와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한번 생선을 2배로 줘봐요. 그랬더니 얘가 나가가지고 또 1시간도 안 돼서 이걸 다 팔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이제 얘는 야, 힘들면은 또 하나 또 저기 한다고 그래서 2배의 생선을 더 줘보는데 또 이것도 1시간도 안 돼서 다 팔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EQ 활용이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얘는 얘만의 무슨 세일즈 판매 방법이 있는 거겠지. 머리를 썼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생선 장사로 백만장자가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한 2, 3주 되니까 이 생선 장사는 이 다나카가 생선을 파는 데를 쫓아가 봐요. 어떻게 파나? 자,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랑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기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죠. 뭐 치킨 사기 아니면 게임 3시간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내기를 하고 누구 말이 맞나를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이 생선 장사 아저씨가 이 다나카라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딱 보니까 얘는 동네에 딱 가서 생선을 딱 풀자마자 아줌마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막 하더니만 생선이 다 팔려. 그리고 나중에 얘가 룰루랄라 하고 딱 돌아오더란 얘기야. 아니, 무슨 생선을 팔러 갔는데 아줌마들이 얘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에 딱 들어서 가지고 보통은 이걸 메고 다니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다녀요. 그래서 종을 딸랑딸랑 치니까 아줌마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와 가지고 서로 생선을 살라 그러고 이미 생선이 다 팔리고 딱 돌아서 와버리는 거예요. 생선 장사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짓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다음 날에는 아주 가까이 가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생선 2 광주리에 가장 큰 생선을 한 마리 가져가 가지고 여기서 생선 2마리씩 사는 사람들에게 이 번호표를 나눠줘요. 1, 2, 3 이렇게 나눠주니까 아줌마들이 전부 이 생선 2마리를 사면서 이 번호표를 받고 나중에는 이 번호표 가진 사람들에게 이 가장 큰 생선 이 생선을 갖다가 경품으로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이 경품 행사에 미쳐버려요. 다 알면서도 이런 경품 행사가 있어야지 모든 이 판매에 참여를 하고 그럴 정도로 심지어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큰 게 이게 하나 생기면은 분명히 작은 경자동차라도 이거 경품으로 걸어요. 그래서 이 경품을 받기 위해서 이 마트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걸 이게 이제 이걸 개업하는 저기죠. 그러니까 오픈빨이라고 그러죠. 우리 말로.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오픈빨이라고 그러는데 식당도 한번 이렇게 새로 열면은 맛이 어떤가 하고 사람들이 막 와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매출이 엄청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이걸 이제 오픈빨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가 갔더니만 가장 큰 생선하고 가장 비싼 생선을 이 갖다가 경품으로 하나 내걸고 조그만 생선 2개 이상만 사면은 이 번호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표에서 딱 맞아가지고 아줌마들끼리 이 번호표를 집어넣고 딱 추첨을 한 다음에 한 사람 맞으면은 이 생선을 주고 서로 박수를 치고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C라는 마을을 얘만 나타났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 이제 언제 오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남이 하는 것도 따라서 별로 안 하는 게 누군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잘 따라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A라는 정육점이 있거나 생선 가게가 있으면 이 집이 맛있다 하고 이름이 나면 사람들이 이 집만 신뢰를 하고 이 집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선 가게에서 이 장사를 하는데 이 소년이 14살에서 15살 먹은 소년이 여러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A, B, C, D, E, F, G라는 계속 이런 마을들에 그 새로운 직원들을 보내면서 이 경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생선 가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지고 백만장자의 생선 가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다나카가 이 백만장자에서 머물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천만장자, 억만장자까지 그 성공하는 얘기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경품 판매를 이 다나카라는 애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리 썩어버리는 생선을 단가를 낮춰가지고 굉장히 단가를 낮췄겠죠. 그리고 박리다메라는 거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박리다메라는 말은 이 썩어버리는 생선 버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10개를 팔아서 100원의 마진을 얻는다고 하면은 이 전체를 빨리 다 팔아가지고 200원에서 300원의 더 효율적인 그 마진을 갖는 거를 우리가 이게 박리다메라고 그러죠.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때는 이게 생선이 썩어버려 가지고 이 100원만 챙기려고 했던 것도 못 챙기고 50원도 챙기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생선을 좀 비싸게 팔아 가지고 마진을 더 남기려고 했는데 이 생선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팔아 가지고 100원의 마진 남을 게 200원, 300원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판매가 많으니까 재고 생선이 안 남고 이렇게 굉장히 회전율이 빠르다 보니까 계속 싱싱한 생선들을 공급할 수가 있는 이런 유통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많이 되면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정말 활성화된다 그러면 정말 상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이 회사가 되는 거죠. 생선 가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간에 이런 수입이 꾸준하다 보면은 생선 가게도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넉넉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이 소년 다나카가 밖으로 더운데 안 나가고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만 관리해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야, 이런 걸 정말로 일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경제들을 공부하니까 지금의 그런 정말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아저씨는 생각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나카라는 애가 이제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자, 다음 얘기 나올 때까지 많은 EQ 활용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